당뇨에 의해서 생긴 발저림인데 이거를 방치했다. 괴사가 돼요.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발저림. 발저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경전도 검사라는 걸 해요. 이렇게 발로 가는 신경들이 일단 허리에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 쪽에서부터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릎 아래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진짜 실제로 전기를 흘려보면 정상 신경에서는 이 전기를 통해서 신호가 내려가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딘가 눌려 있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전기 신호가 흘러내려가는데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속도가 저하가 될 거예요.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발목에서 떨어지는지 무릎 옆에서 떨어지는지 허리 쪽에서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느 부분에 신경이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신경전도 검사예요. 두 번째는 혈액 검사 되게 중요해요. 다리가 저린데 왜 혈액 검사예요? 당뇨병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발저림의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 수치도 검사해야 되고 당화 혈색소 검사하고 고지혈증 의심되면 고지혈증 검사도 하고요. 영상 검사는 제일 정확한 건 MRI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MRI는 해부학적인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저는 MRI 검사도 중요하지만 초음파 검사, 도플러 검사를 아주 추천드려요. 요즘에 초음파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MRI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이나믹하게 혈류가 들락날락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혈액순환이 지금 증가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고 정맥류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어. 이거를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초음파 검사라서 저는 초음파 검사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발저림을 예방하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을 먼저 이 바닥에 평평한 데 두고요. 최대한 발가락을 벌려주는 거예요. 5개의 발가락 충분히 벌려서 5초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텼으면 이번엔 반대로 꽉 쥐어요.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최대한 발가락 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꽉 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해볼게요. 벌리고 5초. 조이고 5초.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발바닥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발과 다리로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신경 압박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지간신경종 예방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다음은 발목 돌리기 운동인데 발목으로 이름 쓰기 운동입니다. 발목을 양방향으로 돌리면서 먼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이름 쓰기, 내 이름 쓰기. 저는 이정표니까 이정... 발목으로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TV 보시면서 아니면 책 읽고 일하실 때 이름 쓰기 귀찮으면 뭐 내가 그냥 좋아하는 구절 아니면 노래 가사 아니면 그냥 알파벳 써도 되고요. 뭔가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이렇게 발목으로 이름 쓰기. 이 운동을 통해서 발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목으로 이름 쓰기 운동 많이 해보세요. MRI 좋은 검사라고 했죠. 이 사진 보시면 여기 발 있죠. 여기 이제 뒤꿈치고요. 여기가 발목 터널이에요. 발목 터널 안쪽으로 뭐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게 보이죠. 여기 정맥류입니다. 정맥류가 혈관이 부푸는 거잖아요. 그 부푸른 혈관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을 보여주는 MRI 검사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검사한 내용인데 초음파를 통해서 지간신경종을 검사한 거예요. 얘네들 특징이 평상시에는 발가락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를 꽉 누르면 숨어있던 신경종이 바깥으로 뻘록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요게 발가락 단면이고 요것도 발가락이고 요 옆에 쭉 발가락이 있는 거예요. 이 발을 제가 스퀴즈, 쥐게 되면 이 부분이 뭔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뭔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쥐어짜니까 뭐가 폭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몰톤 뉴로마라고 부르는데 지간신경종이 이겁니다. 제가 손을 누니까 다시 들어갔죠? 한 번 더 쥐어짤 거예요. 쥐어짜면 볼록 하고 나오는 거 보이죠? 요게 지간신경종이에요. 저게 발을 아프게 하고 발을 저리게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뭔가가 튀어나왔죠? 지간신경종. 이렇게 초음파는 제가 직접 눌러가면서 움직여가면서 다이나믹한 검사를 해요. 그러면 언제 병원 가는 게 좋을까? 우선
당뇨가 있으신 분이 발이 저리다. 빨리 병원 가세요. 당뇨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다른 부위로 퍼질 때 발이나 발목, 발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손도 저리고 아니면 어지럼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생기면 병원 가야죠. 그리고 다쳤을 때 발목을 다쳤는데 무릎을 다쳤는데 발도 저려요? 신경 손상 생겼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내가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먼저 티넬 테스트. 이 복숭아뼈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경골신경, 후경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이렇게 발바닥으로 가요. 여기를 가볍게 톡톡톡 쳐보던가 지그시 한 30초 정도 눌러보는 거예요. 지그시 30초 정도 눌렀을 때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찌릿찌릿하고 저린 감각이 생긴다면 이건 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간신경종 자가 검사는 발을 꽉 쥐었을 때 발가락 사이에 숨어있던 신경이 뽁 하고 튀어나왔잖아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발을 꽉 쥐었을 때 숨어있던 신경이 폭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저림이 유발되거나 통증이 유발되거나 멀더 사인이라고 딸깍 하는 느낌이 들어요. 속에 숨어있던 신경이 폭 하고 튀어나오는 그 느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간신경종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병원 가서 확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발저림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단,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 드셔야겠죠. 금연하시고 절주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기면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발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 마사지 해주시고 냉찜질, 온찜질 도움되고요. 한 자세 너무 오래 유지하지 마시고 자세 변경하는 거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병원 가면 뭐 하냐면요. 약 줘요. 만약에 당뇨 때문에 그런 거면 당뇨 조절 잘 해야 되고요. 신경염이 있으면 그 염증 조절하는 약 주겠죠.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 같은 걸 이용해서 발저림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발저림을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먼저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운동 얘기했잖아요. 저는 유산소 운동을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저림을 예방하려면 결국엔 순환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되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칭도 하루에 2-3번 정도 스트레칭하면 발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니까 그 사이에 신경이 꽉 끼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유난히 발볼이 넓은 분들이 많아요. 기성품으로 나온 신발을 그냥 신으면 이 볼이 눌리면서 지간신경종 유발될 수 있어요. 내 발의 넓이에 맞춰서 신발을 고르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 요족 있는 분들, 요족이라는 게 발 아치가 높은 거예요. 요라는 게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치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요족이라 그러는데 요족 있는 분들도 자기 발에 맞는 깔창을 이용하셔야겠죠. 물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먹어야 우리 피가 묽어지면서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잘 된단 말이에요. 물 하루에 적어도 1.5리터에서 2리터 드시는 게 좋고 내 몸무게에 맞는 수분 섭취 방법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나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 확인해 보세요. 압박 스타킹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오래 서 있는 직업 가지신 분들, 오래 앉아 있는 직업 가지신 분들은 꼭 정맥류가 없더라도 압박 스타킹 착용하시면 다리 쪽에 혈액순환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착용하는 거 저는 권장을 드려요.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만 발저림에 도움이 되는가? 비타민 B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 중에 B1, B6, B12 요 세 가지가 신경 건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말초신경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고 우리나라 분 중에 50에서 60% 정도는 비타민 B를 대사하는 유전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꼭 해보세요. 비타민 B를 먹었을 때 얘를 대사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비타민 B 드시면 안 되고 활성형 비타민 B를 드셔야 됩니다. 오메가3 중요하죠. 혈액순환에.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 풍부한 게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염증을 줄여주고 이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오메가3 드시는 게 좋고요. 발저림을 만약에 방치했어요. 치료 안 했어요. 아유 귀찮아 병원 안 가. 생활습관, 운동 그거 언제 하고 있어? 안 해. 라고 방치를 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발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을 못 잡아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건 큰 불행입니다. 당뇨에 의해서 생긴 발저림인데 이거를 방치했다. 괴사가 돼요. 그러면 심하면 우리 당뇨병 때문에 발가락 자르잖아요. 발 자르고 절단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발저림. 너무 좀 심각한 얘기 했는데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운동하고 식습관 개선하고 잘 관리해준다면 심각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발저림을 유발하는 질병과 자가진단법, 예방법과 운동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